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스타링크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를 해야겠죠. 스페이스X에서 런치하는 스타링크, 이것도 관련이 왜 있냐, 또 제가 자꾸 스타링크를 얘기하니까, 첫째는 제가 스타링크를 쓰고 있죠. 그리고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CEO로 대주주로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되게 둘이 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은 테슬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그 디스크립션은 몇 년째 바뀌고 있지 않죠. 그리고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스타링크도 다급하긴 한가 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좀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DC 네트워크에서 스페이스X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 문제 제가 한 며칠 전에 얘기를 했었죠. 이게 걸려 넘어지게 되면 이제 주파수 싸움이죠. 대역폭 싸움이다 보니까 한 77%, 뭐 한 74%가 그 정도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스타링크가 이제 확장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거죠. 이제 이미 뿌려놓은 사람들한테 퍼티션 내서 이제 의회를 압박해달라. 지금 가입자도 꽤 많이 모았으니까요. DC 네트워크는 반대로 지금 법을 어겼다고 FCC에 의하면은 너 움직이는 타겟에는 쓰지 않기로 해놓고서 움직이는 타겟에 지금 사람들이 막 유튜브를 막 올리죠. 잘 됩니다. 권장하지 않죠.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부선 권장하지 않는데 기사를 잘 보면요, 스타링크가 비행기 회사들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제가 많이 했었죠. 뭐 하와이안 에어라인, 델타야, 미국의 지금 항공사들이 스타링크랑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빙 타겟에는 권장도 안 하고 잘 안 된다 그러는데 비행기에서 이 앞뒤가 안 맞죠. 하늘이면 예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초고속으로 달려도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스타링크는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브를 보면 지금 돌아다니면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DC 네트워크에서 그걸 이제 걸고 넘어졌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아마 안 되는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DC 네트워크가 잘못하면 죽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싸움 중에서 스타링크는 사실 해외로 나가면 되긴 하는데 일단 그래도 미국 내에서 이게 워낙 좀 가격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스타링크도 양보를 안 하는데 참 일론 머스크가 가진 기업들은 여러 진짜 이거를 초토화를 시키면서 가는구나. 이게 이제 법정 싸움까지 가고 결국은 끝에까지 올라갈 조짐이 보여서 결국은 DC 네트워크가 얼마나 지금 위태위태한지, 그리고 이 싸움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지금 다음 플랜이 5G 테레스트리얼 플랜에 기존 통신업자들이 이거를 아마 DC 네트워크를 뒤에서 밀어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유심히 이 상황을 지켜볼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 다음 타겟은 보나마나 마라나 뻔하죠. 그러면서 스타링크는 자기네들이 지금 아직도 미국 내에서 룰러 에리아에 아직 초고속 인터넷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니들이 구제해줬냐? 우리가 지금 구제해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버리는 거다라고 이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싸움이 점점 격화되고 있고 이게 적당히 합의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 하나 여기도 죽겠구나. 기존에 이미 초고속 인터넷을 DC 네트워크로 하는 사업자들, 보야지라든지 몇몇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잘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조짐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로 통신업계에 지금 대변혁이 슬슬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스타링크가 커지면서 벌써부터 예전에 이 비판적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 예측대로, 정확한 제 예측대로 잘 가고 있다. 기술 혁신을 보는 거는 기분이 좋긴 한데 참 요즘 워낙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저렇게 기업들이 뭔가 위태위태한 모습도 썩 보기 좋지는 않긴 합니다. 그 다음은 메가팩입니다. 메가팩. 테슬라가 이런 메가팩 디플로이가 지금 최근에 급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강점이죠. 어느 누구도 이렇게까지 미국 내에서는요, 에너지 팩을, 배터리 팩을 이렇게까지 디플로이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지금 솔라랑 이게 또 묶여있죠. 솔라 패널은 해가 뜰 때만 전력 생산을 하니까요. 해가 지면 생산을 못하니까 에너지를 가둬둘 필요도 있을 뿐더러 우리의 전력 수급은 수요 공급이 수요만 보더라도 낮은 높지만 밤은 쫙 줄죠.
그게 거의 배로 차이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버리는 전기가 많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친환경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메가팩이나 지금 개인 파워월들이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좀 다운시키긴 해야겠죠. 좀 중요 위치를 차지하려는 이유가 지금 솔라 패널보다는 그쪽에 좀 더, 그러니까 위기시에 전기를 좀 세이브해서 주는 게 더 시장이, 그때 제가 가격을 얘기했죠. $2라고 킬로와트아워당. 장난 아니죠. 지금 솔라는 좀, 법적인 문제부터 해서 이제, 이런 법안들이 바뀌면서, 그리고 특히 제일 재밌게 읽었던 거는, 그때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죠. 테슬라가 사실상 건축 사업을 한다고. 지금 썬파워라든지 미국에서 지금 크게 사업하는 이런 솔라 패널 사업자들 주식이 안 좋습니다. 이유가 하우징 마켓이 지금 금리를 올려서 지금 모기지가 엄청 뛰고 있죠. 와, 진짜 만약에 $1밀리언을 빌린다 그러면은 이자만 지금 거의 6%에 육박하기 때문에 $60,000,000네요. 렌트도 비싸고 모기지를 해도 뭐 1밀리언, 2밀리언 빌리면, 와, 2밀리언이면 와, 진짜 1년에 이자를 얼마 내는 겁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하우징 마켓이 쿨링업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이러면은 레지덴셜 솔라를 이렇게 주로 까는 회사들이 그 지붕에 집이 많이 건설되고 주택 경기가 화랑이어야지만 이제 헌집도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하는 김에, 그치, 이제 전기값도 오르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고유가가 되면서 전기값이 막 뛰니까 솔라 패널,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 2분되는 ROI가 더 빨리 온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꽤 썼어야지 그게 이제 이득을 뽑는 거였는데, 에너지 값이 상승하면서 빨리 오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선호도가 이제 생기니까 약간 이제 집에 리셀 밸류도 더 주고 이러다 보니까 막 하락이었는데, 이제 하우징 마켓이 꼬그라지니까 솔라 패널 회사들 주식들이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보여지고요. 배터리 쪽이.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5만 군데 판로를 다 만들어 놓은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겠지만, 기가 텍사스 얘기도 하겠지만, 삼성 SDI라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발 배터리 생산하는데 참전해달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기는 수요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요 창출을 한다라는 거죠. 차가 안 팔려? 그럼 난 여기다 팔면 되니까 제발 좀 배터리 좀 많이 만들어 달라. 그래서 삼성이랑 잘했으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제 스탠스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기가 텍사스 이제 말이 많은, 이제 조만간 2분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딜리버리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제 그거에 일조하려면 삼성이든 여러 배터리 회사들이 테슬라 이제 4680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테슬라도 4680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참 결국은 배터리 회사들이 큰 재미를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테슬라도 엄청나게 만들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테슬라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삼성이 잘 같이 가줬으면 좋겠지만, 이런 공생이 얼마나 오래 갈지, 진짜 대량 생산 되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배터리 회사들은 큰 이익을 벌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번에 솔라 패널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기술적인 거에 입각해서 솔라 셀의 어떤 페로브스카이트라든지 텐덤, 아니면 이제 틴 필름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실리콘에 도핑해서 솔라 패널을 만드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기술적인 얘기를 더 많이 했는데, 그런 셀에 대한, 패널을 보니까 패널도 이게 참 골 때리더라고요. 솔라 패널은 DC를 생산합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건 AC죠. 그러니까 인버터가 반드시 필요한데, 스트링 인버터라 그래가지고 인버터, 센트럴 인버터를 하나 놓는 겁니다. 다 연결시키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인버터 하나만 컨트롤하면 되니까 좋은 인버터 나서 좋긴 한데, 그렇게 됐을 시에 이 패널 하나가 나가버리면은 이제 머리가 아파지죠. 왜 패널이 나가냐. 그쵸. 이게 제품이 다 잘 균일하게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싼 중국산이라든지 엄청 싼 중국제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나 일본에 만드는 솔라 패널에 비해서 그게 막 베리에이션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고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지만 베리에이션이 크기 때문에 잘못 쓰면은 저 인버터가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라 패널 수명은 지금 막 테슬라 20년, 30년 얘기하는데,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쓰게 되면은
패널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다가 이제 인버터가 이제 뭐 저걸 다 연결해놨기 때문에 패널이 나가면 이제 성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버터도 이게 아무래도 부하가,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인버터, 이제 패널마다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는 게 있는데 이러면 돈이 올라가죠. 왜냐면 그거마다 마이크로 인버터를 다 붙여야 되니까. 야, 이미 셀 기술은 떠나고 패널이 완성됐다는 전제 하에 거기 퀄리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버터를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변수가 많더라. 야, 참 이 패널 까는 문제도, 그래서 재미나게 더 큰 그림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리고 이제 리클레임 웨이퍼라 그래가지고 이거 다 실리콘이거든요. 리클레임 웨이퍼가 뭐냐면 이제 재생 웨이퍼입니다. 파운드리에서 실패하거나 뭐 깨지거나 에러 난 거를 모아다가 그거를 이제 벗겨가지고 스트립을 벗겨서 그 위에 이제 작업한 거 다 날리고, 뭐 재생 웨이퍼죠, 일종의.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테스트로도 쓸 수 있지만 뭐 못 쓰는 거는 그런 거 모아다가 이렇게 솔라 패널 쪽으로 간다라든지, 여기는 그렇게 하이 퀄리티가 뭐 적당히 맞아가지고 전기만 생산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사실상, 근데 솔라 패널도 반도체죠. 햇빛을 받아서 에너지로 시그널을 이제 아웃풋을 내냐, 아니면 내가 전기로 이제 가해서 이제 어떤 논리 연산을 하는, 해서 결과물이 시그널이 나가니까 결국 다 반도체입니다. 싹 다. 그래서 이 리클레임 웨이퍼 시장이 어쨌든 이렇게 커지고 있다 해서 여기로 다 가는 것 같다. 자, 다음은 테슬라 얘기입니다. 뭐 그전도 테슬라 얘기였죠. 배터리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전기차 값이 너무 비싸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도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가 비싸지만 메인테넌스 피가 뭐 오일을 갑니까? 뭘 갑니까? 그러니까 비용도 안 들 뿐더러 특히 캘리포니아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기름값으로 차를 탄다. 그게 맞다. 초기 투자 비용이 비싸지만 이거는 오히려 보면 더 쌀 수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그렇죠. 이제 너무 초기 투자 비용이 비싸니까. 그런데 지금 허츠라든지 렌탈카라든지 우버 드라이버들이 지금 특히 캘리포니아입니다. 여기는 너무 미국에서도 기름값이 높기로 손꼽히니까요. 지금 한 뭐 우버 같은 경우 여기 15,000명이나 실제로 이제 테슬라를 렌트한다라든지, 허츠에서도 그렇고 테슬라의 인기가 굉장히 높고, 실제로 테슬라로 우버를 띄워보니까, 그러니까 공유 서비스죠. 일종의 뭐 택시 공유 서비스인데, 써보니까 그 드라이버들이 써보니까 내가 캠리, 이거 굉장히 토요타 캠리다. 그래서 보급이 많이 돼. 연비 좋은 그냥 큰 세단인데 그거 탈 때보다도 기름값으로만 $600 썼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리즈 커스트랑 차징을 합쳐도 같은 돈을 버는데, 물론 이제 사람들이 또 테슬라를 신기해하고 자주행도 보고 싶고 친환경적인 면들이 있어서 인센티브도 조금 있어서 돈도 더 벌었다곤 하지만, 실제 수익이 많이 늘었다는 게 기사 타이틀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제가 말한 대로 이 토요타 캠리 기름값 $600 냈지만 나는 리즈 커스트랑 충전 비용을 해도 $450 했다라는 거죠. 기름값보다 더 싸게 타네요. 그리고 메인테넌스 피가 적게 들고, 그리고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테슬라는 카메라가 다 있고, 그러니까 블랙박스나 이런 거 설치할 필요 없고, 차가 알아서 사고 현장이나 이런 것도 잘 찍어주고, 실내 카메라도 있고, 이 관리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버든 허츠든 렌탈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차를 이제 내연기관 회사들 건 받으면 어느 정도 이제 작업을 해야죠. 차량 트래킹이라든지 이런 것들들. 근데 테슬라는 그런 게 일절 필요 없다는 거. 그냥 사기만 하면 다 딸려오는 거죠. 편하게. 그러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앱도 제공해주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훨씬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 제가 계속 얘기하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렉스 프리드만도 얘기했죠. 뭐 빠르고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하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니까, 그게 아니라 좋은 경험을 선사할 때 자율주행은 퍼진다라는 게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진짜 저렴하다. 요즘 물론 여기 슈퍼차저 가격이 올라서 짜증나는 댓글, 저도 짜증이 납니다. 타임 오브 유세지로 했기 때문에 물론 피해가면 싸게 충전하는데 어쨌든 낮 시간엔 세니까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 너무 절대적인 기준을 자꾸 들이대니까
차악을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돌아서 주변을 살펴보시고, 그래서 제가 경쟁사를 보는 거고, 기름차도 가끔 이렇게 눈을 돌려서 봐주고, 유가도 조금 보는 게, 거긴 더 생지옥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다른 주는 괜찮은데, 여기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예, 그리고 이렇게 뭐 우버를 뛴다라든지 그러면은, 저도 놀러 다니느라고 엄청 뛰었죠. 충분히 예, 가격 뽑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타면은. 그러니까 요즘 또 여기 켈리에서 기승을 부리는 게, 이제 그런 우버가 아니라 뭐 허츠를 필두로 해서 여기 투로도 있고, 자기 차를 이제 빌려주는, 그러니까 EV를 빌려주는 것들이 좀 요즘 폭발적 인기입니다. 훨씬 더 싸게 먼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휴가철이니까 로드트립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저도 그렇고, 남들 비싼 기름값 낼 때 전기차 타면, 그리고 테슬라 슈퍼차저만이, 다시 한번 지겹게 얘기하는 거지만, 다른 차들은 네, 네트워크를 못 봅니다. 물론 또 이러면 예, 앱 보시고 인간이 잘 플래닝하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레벨 2 차저라든지, 그래서 숙박을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 해서 정밀하게 계획을 잘 짜시면 할 수 있지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차가 막힐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장거리 뜨면 미국에서는 꼭 사고를 하나씩 본다 그랬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 아직 너무 앞뒤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항상 비교할 때 기름차들은 주유소 널려있고 빨리 넣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때는 그런 이유를 대시면서, 테슬라한테는 또 다른 이유를 댄다라는 게, 테슬라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알아서 자동적으로 슈퍼차저도 많지만 이 라우트를 잘 이번 업데이트에서 그런 걸 유기적으로 최대로 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먼 거리를 싸게,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낮 시간에 충전하는 건. 그렇지만 기름차에 비하면 월등히 제가 봐도 올리는 게 좀 짜증나긴 하는데, 옆 동네 말컵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양반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가 텍사스 얘기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거 다른 분들 막 뉴스를 막 다루기 시작하는데, 일렉트랙에서 이제 막 익스클루시브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뭐 주당 5,000대를 뽑아냈다 그러는데, 뭐 사진도 올라오고, 제 생각에는 5,000대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게 안정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2170은 루머인 줄 알았는데, 아예 일렉트릭도 거의 이거를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2170 라인도 같이 돌고 있다라는 거죠. 텍사스에서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차량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정말 양산에는 정말 판왕을 그냥 극한을 달리는 테슬라인데, 5,000대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최소 2,000대라고 보긴 하는데, 저는 밑은 장담을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딜리버리를 앞두고 테슬라 특유의 막판 쥐어짜기가 저는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5,000대가 맞긴 할 텐데 변동성은 엄청 클 것 같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모든 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진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번 2분기 딜리버리가 아주 기대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중국도 그렇고, 지금 뭐 프레몬트도 지금 오버해서 돌리고 있죠.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이런 삼성이라든지 참 배터리 회사들의 도움이라기보다는 생산량이죠. 이런 게 테슬라한테는 절실하긴 한데, 앞으로의 관계가 먼 미래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테슬라가 직접 생산할 거고, 만약 공급받는 거에서 테슬라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습니까?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들한테 만약에 퀄리티가 떨어진다든지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러면은 우리 기준에 안 맞으면 본인들이 직접 만들겠다라는 거를 깔고 계약을 하는데,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래도 잘 이렇게 갔으면은, 한국 기업들이 워낙 배터리에 강하다 보니까 같이 잘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